안녕하십니까.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제가 전에 나의 국제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한 3부까지 영상을 만들다가, 일이 좀 많이 바빴어요. 일이 바쁘고 해가지고서는 영상을 제가 이제 못 찍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국제결혼 하시는 신랑분들, 그리고 이제 사전교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나의 이 국제결혼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9년 전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을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진 3장, 딸랑 이름, 나이만 저한테 이제 안내해주고 계약을 해서 이제 현지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현지로 넘어갈 때도 굳이 거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37살이니까 여자도 만나볼 만큼 만나봤고, 그리고 이별에 대한 그런 쓴맛도 봤고, 그리고 그 나이 대가 제 주변에 괜찮은 여성이나 이런 여성들을 소개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결혼도 이렇게 맞선도 보고 소개도 받아보고 했지만 결혼에 대한 진정성으로 갖고 나온 여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연애하면서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저희 어머니가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의 자제분들이 베트남 여성들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국제결혼을 하게 됐냐. 그래서 이제 그 모습만 보고 저희 어머니는 필이 고쳐가지고 이제 충주에 있는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계약금을 그때 당시 500만 원을 내고 진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계약금 내고 했으니까 만약에 현지 이렇게 넘어가서 만나더라도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국제결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신랑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조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혼 회사를 할 뿐이지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그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좋다 나쁘다 대충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 아유 그냥 머리 식힐 겸 가자 하고 이제 갔단 말이죠. 그때 당시 이제 그 첫날 이제 맞선을 보기 전에 이제 호텔에 막 짐 같은 거 놓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맞선장을 갔단 말이에요. 맞선장 가니까는 그때는 알다시피 이제 맞선을 보려고 한 여성들이 되게 많이 막 줄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저 방에도 가고 저 방에도 가고 막 다양한 방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여성들은 괜찮은 남성들과 맞선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맞선장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사진 속의 인물들을 제가 3명을 만났어요. 3명을 만났는데,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래도 베트남 사람 같지 않게 예쁘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저한테 느낌적으로 다가오는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거절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하고 맞선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하고 맞선을 보려고. 근데 한 20명? 20명 정도 이제 맞선을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성웅 씨, 그럼 조금만 좀 기다려 보자. 그러면서 좀 쉬다가 다시 한번 맞선을 진행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잠깐 쉬었을 때, 이제 저 건너편 식당에서 이제 친구가 이제 맞선을 보러 왔는데 같이 온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딱 저 여성을 봤을 때 후광이 딱 비치더라고요. 후광이 비쳐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 여성을 저를 소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통역을 했던 타오라고 있어요. 남성분.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6, 7살 좀 많았던 통역사 분이신데 그분이 가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거고, 저도 이제 그 여성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프로필을 딱 얘기를 하고 하는데 되게 좀 자신감이 있었고 당찼단 말이에요. 당찼고, 나는 여기 이 국제 결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내 친구가 국제 결혼 한다고 해서 놀러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어차피 그 여성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여성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베트남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허락을 받으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럼 어머니를 한번 만나러 가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여성분한테도 전달을 했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막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베트남 처갓집에 전화를 해서 지금 한국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가니까 나는 결혼 안 할 테니까 반대를 해라. 이렇게 이제 사전에 협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처갓집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빈손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일서부터 뭐 과자서부터 이제 바리바리 쌌죠. 어차피 뭐 실패해도 그냥 한국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고서 이제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언니들서부터 그리고 이제 와이프 오빠서부터 이렇게 다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사하고 막 하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되게 좀 이렇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딱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또 제가 들었고, 또 저도 이 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장모님이 나중에 우리 딸이 한국에 가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길래, 이제 처갓집에 따님들이 한 6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 결혼하고 했는데 또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또 따님도 있고 처형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있는 신랑들보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장모님 막 웃었어요. 장모님은 웃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결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제가 했죠. 안심을 했지만 제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언니들하고 막 울었죠. 그때 당시에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왜 나를 결혼을 시키냐. 그러니까는 언니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결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언니는 네가 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결혼하지 말으라고. 근데 이제 와이프 입장은 그거죠. 결혼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한다라고 하면은 우스운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와이프는 입장을 또 밝힌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처가 식구들을 이제 제가 모셨어요. 식당을 이제 하나 크게 빌려가지고.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딱 왔을 때 20 몇 명 정도의 그 식구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내 통역사가 또 통역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분위기 맞춰주고 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좋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식사 마무리가. 그러고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카톡이 딱 왔는데,
그때 문장을 제가 잊지를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와이프가 했던 문장이 그거였어요. 우리 가족을 정말 오빠의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도 오빠의 가족을 제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딱 온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26살이었고 25살이었나? 네. 25살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한국계 회사에서 회사도 괜찮은데 다녔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돈을 벌려고 했지 결혼 생각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나를 만났고 나하고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랑분들한테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인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지, 그 인연을 이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의 이 관계가 시작이 됐던 거는 이제 비가 오고 어디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 나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막 비도 많이 오니까 뭐 어디 데이트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호텔에서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결혼을 할 거니까, 오빠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눴고, 사랑을 나누고 나서도 서로에 대한 이제 관심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뭐 이해라든지 서로에 대한 뭐 음식, 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회사 가고 들어오고 하면은 항상 이제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뭐 반미라고 하죠. 베트남 빵, 반미 같은 것도 사갖고 오고, 내가 이제 뭐 파인애플 좋아하고 망고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사오고, 그리고 저도 와이프가 뭐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베트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왜 관심을 가졌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고 책 사서 발음 성조 해가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언어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에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대화가 될 수 있게끔 베트남어로 제가 이제 막 보내고 하니까, 그리고 와이프도 그거에 이제 반해서 한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친밀도가 또 좋아졌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예. 그리고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서로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랑들한테도 그 얘기는 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귀로 직접 듣지 않는 이상 상대방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와이프도 그때 당시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뭐 네이버, 다음, 그리고 이제 뭐 당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사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애기 엄마가 뭐 핸드폰을 본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같이 나가자라고 하면은 뭐 같이 나간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데이트를 했죠. 네.